한강 주변에 가면 교통이 복잡해가지고 잘못 들어서면은 이제 시급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한강 주변으로는 가급적 안 간다.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접근성이 너무 불리하고. 금호동에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걸어가면은 한강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아마 그 뚝섬 근처에서 그 중량천 만나는 지점, 거기서 그 남쪽에 지금 현재 압구정 쪽이거든요. 그쪽을 보면은 백사장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고, 지금 한강은 무척 넓지만은 어린 내가 저기는 좀 걸어서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폭이 좁은 상태로 한강이었고, 돌 모양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아주 맑았습니다. 지금 한강의 모습을 결정짓게 된 거는 80년대 한강종합개발인데, 그때 이제 두 개의 보를 만들게 됩니다. 잠실수중보랑 신곡수중보. 거기에 저희 초량에서 성준이 활동가랑 최희주 활동가 한 분이 붙어서 이제 화영님하고 같이 움직인다면 아니 붙어서 가요. 옛날 자료들 여기 있고요. 뭐 오세훈 이후 수호를 말하는 이런 옛날 자료. 독일의 네, 이자르강, 이자르가 이 복원의 어떤 해외 사례를 얘기할 때 예. 많이 얘기해요. 과거 한강 개발할 때 모습들, 박정희, 김연호, 한강 종합개발 사진 있고. 개발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상당한 상처가 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길게 그 그림자가 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과밀하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이 있거든요. 경쟁이 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에 대한 존중성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원천적으로 돌아갈 때 한강에 적지 않은 수가 오셔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기 미국 금문교도 명소지만은 또 다른 이름으로 자살 명소로 돼 있거든요. 사람의 본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어떤 운송수단이나 교통수단으로 보고 수상교통 활성화, 그리고 이제 문화를 생각하면 유람선에서 뭘 하고 뭐 이런 더 큰 배를 가져와서 중국까지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던 게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었는데, 중국인들이 거기서 배 타고 이쪽으로 올까봐 서울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상들이 지금 계속 한강을 망쳐왔던 거예요. 강변 도로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강변 도로들이 이제 두모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은봉 그 산 아래 절벽들이 쫙 있는데 거기를 이제 도로가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는 보통 이제 건너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을 따라서 이제 다리가 쭉 있으니까 그 절벽들을 다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그 절체정명의 과제가 될 거예요. 제가 환경운동가니까 뭘 철거하고 더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는 못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물 흐름을 거스르는 보호 같은 거는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보를 철거하게 되면은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수위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2.7m에서 4m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수위가 바닷물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위가 2.7에서 4m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한 1m 정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0.7에서 4m, 이제 3m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쫙 빠졌을 때 이게 모래가 될지 뻘이 될지 자갈이 될지는 몰라요. 어쨌든 물밑이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어떤 습지가 되는 거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도 있고, 뭐 식물들이 자랄 수도 있고, 버드나무 숲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연성이 자연스럽게 이제 복원이 되면, 그때 이제 뭔가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한강 복원에 대한 비전이 있고, 신곡수중보나 잠실수중보처럼 이제 인위적인 한강의 흐름을 막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한강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저안 봤어요. 아, 1980년대 중반에 저희가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한강이 과거에는 오염도 많이 되고 상당히 폭도 좁고 그랬는데, 그 한강에 그 잠실하고 신곡에 그 댐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한강이 상당히 넓고 많은 물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혹시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지금 저기 건너편에 보이면은 저기 큰 산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공원이고 또 하나는 노을공원인데 여기가 1982년까지 그 서울 시민들의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지금 그 인천시에 있는 그 수도권 매립장이 생기면서 서울 시민들의 모든 쓰레기가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 난지도라는 이름이 난초하고 지초가 있던 그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 72년도, 73년도부터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그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쓰레기를 그 한강 일부를 막아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는데 저렇게 상당히 생태적으로 복원돼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강변에는 대부분 그 자연 생태적으로 좀 복원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새길 정도로 이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자연 상태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이런 숲이나 저 풀들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심은 게 아니라 저절로 저기 풀씨하고 나무씨가 날라와서 여기에서 그 숲이 돼가지고 상당히 울창하게 보이는데요. 저 숲풀 사이로 그 동물이나 기타 이제 새들이,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돗물의 원천으로 저희들이 2천만 경기도민하고 서울시민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건데, 서울같이 605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지역의 가운데를 이만큼 훌륭한 수자원하고 그다음 수량이 풍부한 물이 있음으로써 환경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가령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도시가 뜨거워지는데 도시 중심을 한강이 지나가면서 식혀줄 수가 있는 거고요. 가령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인데 청계천에 과거에 이제 복개했을 때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흘리고 난 후에 도심 온도가 2도에서 3도가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짠물하고 밀물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숭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숭어가 올라오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장어를 비롯해서 누치, 그 다음에 다양한 붕어류, 잉어류, 물고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가면은 더 맑은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물고기 종류가 관찰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물새들입니다. 물새가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토착해서 사는 토착 조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철새 같은 경우는 한강을 잠시 기착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거쳐가는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보다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장항습지가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이동할 때 쉬는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한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마우지가 이제 방금 큰 물고기가 나왔는데, 가마우지가 이제 가마우지나 이런 잠수성 어종, 깊습니다. 잠수성 어종 조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을 해가지고 새들이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꺼집어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조금 깨끗한 곳에는 물총새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벌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솔부엉이나 올빼미 같은 게 근처 산에는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은 우리 역사적으로나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 그 70년대, 80년대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 한강을 자연보다는 인공적인 거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남한테 보여주는 거, 그 토목 기술이 가미된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한강이 보다 그 시민들이 그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복원이 되는. 자연 상태의 하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빨리 되진 않지만은 언젠가는 한강이 옛 모습을 되찾아가지고 한강의 백사장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